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은 용적률 대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의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퍼센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가 100평인데 건물 연면적이 200평이면 용적률은 200%인 거죠. 그러니까 100평에다가 건물을 200평 올리면 용적률이 200%입니다. 뭐 건축법에 제한이 없다면 많이 지을수록 사실은 유리합니다. 근데 모든 건축물은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사실은 이 용적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건물도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깊이 팔수록 유리합니다. 일반 주거 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주거 지역도 뭐 1종, 2종, 3종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최대 300%입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선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퍼센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가 100평인데 거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선 면적이 50평이면 건폐율은 50%라는 거죠. 대지가 100평 있다고 이제 100평에다 다 건물을 올리면 통풍도 안 되고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도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폐율이 30% 넘어가면 동간 간격이 좁고 답답합니다. 보통 이제 15층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이 대개 이제 25% 내외입니다. 근데 어떤 아파트 가면은 상당히 좀 답답하죠. 닭장 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경우 이제 건폐율이 30%를 넘어갑니다. 그 연립주택 단지에 가시면은 뭐 층은 높지 않은데 동간 간격이 좁고 좀 답답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거는 건폐율이 연립주택은 보통 이제 30%가 넘고 50%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특히 언제 중요하냐 하면요. 뭐 기존 아파트는 어차피 뭐 용적률이 높건 낮건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럴 경우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건축은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일반 분양하여 그 수입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현재는 용적률이 150%인데 재건축을 이제 300%를 할 경우 용적률이 2배가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수입으로 이제 건물을 지으면 기존 조합원들, 지주들은 돈을 조금만 내도 이제 새 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높아도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용적률이 150% 이하면 재건축은 상당히 용이하고요. 분담금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면은 재건축이 되더라도 이제 분담금이 큽니다. 용적률이 300%로 갔더라도 고층으로 지으면 예를 들어 이제 30층으로 지으면 건폐율은 이제 10%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건물의 대지에서 건물을 짓는 면적이 10%밖에 안 되니까 아파트가 이제 쾌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용적률은 뭐 10 곱하기 30층 해서 이제 300%로 같은데 쾌적한 아파트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층으로 지으면 왜 30층으로 안 짓고 10층으로 짓냐 하면은 대개 이제 이런 곳은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30%로 10층을 올리면 용적률은 300%로 갔습니다. 하지만 동강 간격은 좁고 이제 답답한 아파트,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용적률이 같더라도 고층으로 짓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30층이 넘어가면은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항상 이 재건축 가능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용적률을 확인해야 되는데 용적률이 이제 200%를 초과할 경우 재건축 되더라도 이제 분담금이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조합원 중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난항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되려면 일단 세대 수가 한 500세대 이상 되는 게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세대 수가 적으면 큰 건설회사가 안 붙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헤드라 그러죠. 뭐 인허가 하고 이제 뭐 절차를 밟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 소형 아파트나 그러니까 소형 단지나 대형 단지나 그런 오버헤드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브랜드 있는 건설사들이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형 건설사들만 이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당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 돼야 재건축이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용적률이 낮고 500세대 이상이더라도 그 소형 아파트 대지 지분이 10평도 안 되는 그런 조합원이 많으면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이제 재건축 되더라도 한 25평이나 33평 정도 아파트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땅이 적어도 이제 10평 이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지 지분이 10평이 안 되면 일반 분양할 땅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조합원 부담이 적고 그 절차도 이제 수월합니다. 근데 일반 분양할 물량이 적으면 그만큼 이제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재건축 중에 1대1 재건축이 가장 쉽습니다. 1대1 재건축은 사실 뭐 이렇게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그냥 조합원끼리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1대1 재건축일 경우에는 모든 부담금을 기존 조합원이 내야 되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테라스 하우스를 좋아해서 테라스 하우스를 분양받으려고 뭐 여러 모델 하우스를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립주택형 테라스 하우스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연립주택은 이제 건축법상으로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4층 이하더라도 요즘은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죠. 엘리베이터 없으면 아무도 청약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8세대당 하나씩 설치를 합니다. 8세대당 하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참 편리하죠. 부르면 바로바로 오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비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고비용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스 하우스는 용적률이 되게 낮습니다. 150% 이하고 100% 이하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폐율은 높아서 동강 간격이 좁고 뭐 일조권도 방해받고 또 이제 동강 간격이 이제 좁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도 연립주택형보다는 이제 아파트형 테라스 하우스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이제 테라스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주택형 테라스 하우스를 사실 때는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 테라스도 있고 뭐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해도 잘 안 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잘 확인하고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